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음악은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은 곡인데, 이 작품은 네 악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1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 들은다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낭만적인 음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악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다채로운 감정이 담겨있는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입니다. 그렇군요. 쇼팽은 너무나도 섬세한 성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타고나기를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요? 거다가 이제 몸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이 또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지만 또 아름답고 특별한 영감의 원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쇼팽은 음악을 사랑하고 또 악기 연주를 하였던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요.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벼운 왈츠가 주도하는 이 비인 문화에 적응을 좀 못하고 파리로 가게 되고 처음에는 고생을 하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게 되죠. 그렇군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냈던 리스트의 소개로 진취적인 성향에 처음에는 좀 싫어했지만 나중에 사랑에 빠진 여류소설가 조르주 상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녀와 9년 동안 열애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시기는 쇼팽에게 가장 행복하면서도 좀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핵으로 고생하던 쇼팽이 마요르카 섬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상대의 고향인 노앙 그리고 파리를 오가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네. 이 오늘의 주인공인 피아노 소나타 2번은 노앙에 머물던 1839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특별히 3악장부터 작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쇼팽이 1837년경에 이 피아노 소나타 2번의 3악장이 되어버린 장송 행진곡을 미리 작곡을 하는데요. 당시 쇼팽이 16살 연하의 제자인 마리아 보진스카와 헤어지면서 실연의 아픔으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와는 1835년 여름에 만나게 되는데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혼까지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쇼팽이 이 피아노 소나타 2번의 3악장이 된 장송 행진곡을 작곡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악장은 언제 작곡했습니까? 2년 후입니다. 1839년 8월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고 있다네. 자네도 알고 있는 장송 행진곡이 이 안에 포함될 것일세. 먼저 알레그로 악장이 있고 다음으로 스케르초, 이어서 장송 행진곡과 3페이지짜리 짧은 피날레로 이루어져 있지. 장송 행진곡 다음에 등장하는 짧은 악장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긴 유니즌으로 수다스럽게 떠들어댈 것일세. 네, 쇼팽이 이렇게 자신이 작곡하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악장을 소개할 때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왼손과 오른손이 긴 유니즌으로 수다스럽게 떠들어댈 것일 때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유니즌이란 말은 양손으로 같은 멜로디를 함께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의 당시 평가는 어떻습니까?
쇼팽의 창작력이 일단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 소나타 2 번이 출판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고 또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자주 연주되는 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가 이 소나타의 열정적인 팬이어서 이 곡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또 자주 무대에 올렸다고 해요. 곡에 대한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까? 대중적인 인기는 아주 폭발적이었는데 작품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불협화음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악장들의 편성이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또 1악장은 아주 파격적인 소나타 형식, 또 4악장의 불가사의한 이 유니즌 속주는 뭐냐 하면서 음. 당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쇼팽을 평생 지지해오던 슈만까지도 이 작품에 대한 찬사 비판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소나타 이번에 담긴 이 대담한 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곡의 첫마디를 듣고도 작곡자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는 분별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불협화음으로 시작하여 불협화음을 거쳐 또다시 불협화음으로 오직 쇼팽만이 이렇게 시작하여 이렇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또 이렇게 동시에 비판을 하죠. 이 곡은 가장 제멋대로인 네 명의 개구장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피아노 모음곡이다. 쇼팽은 소나타 형식을 다루는데 능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슈만의 말처럼 피아노 소나타 2번은 기존의 소나타 악장들과는 닮은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 곡을 듣는 예를 그 당시에는 공포에 몰아넣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었죠. 그렇군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민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다채로운 감정이 담겨있는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악장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1악장을 먼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35종 1악장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35종 1악장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중심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2번은 어떤 음악적 특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다채로운 감정이 휘몰아치는 곡인데 또 형식적으로도 새로운 시도가 많이 담겨 있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2번, 전곡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연주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약 22분에서 26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피아노 소나타 2번, 각 악장마다 뚜렷한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1악장은 어떤가요? 1악장 템포 마킹이 그라베로 나오고 네 마디의 전주 후에 도피오 모비멘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쇼팽의 대담함, 또 풍부한 상상력, 또 쇼팽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악장인데요. 앞에 이 그라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곡의 도입부에서 일단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한번 충격적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도피오 모비멘토라고 쓰여져서 진행이 되는데 이 뜻은 두 배로 빠르게 하라. 그라베 섹션에서 두 배로 빠르게 연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이제 이 반복되는 쉼표가 있어요. 멜로디가 좀 전에 들으셨을 텐데 이게 다 중간에 8분음표 쉼표 그리고 4분음표 쉼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곡이 시작이 되죠. 아, 그렇군요. 2악장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악장은 스케르초로 마킹이 되어 있는데 3부 형식으로 어둠 그리고 밝음이 교차하면서 또 중간에 경쾌함과 감미로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스케르초 하면 보통 3악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쇼팽은 스케르초 악장을 2악장에 나타냄으로써 그의 파격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3악장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일 유명한 악장이죠. 네. 3악장은 Funeral March라고 되어 있는데 렌토로 템포가 적혀 있고 3부 형식으로 전곡 중 가장 유명한 장송 행진곡입니다. 심오한 슬픔의 주제 이 선율이 독일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던 테오도르 클라크가 지적했듯이 마치 장례식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울리는
애도의 종소리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죠. 그러다 중간에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듯한 평온한 선율이 나오는데 도입부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런 왼손의 코드들이 무거운 사람들의 발걸음, 장례 행렬을 연상시키고요. 중간에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전환된 분위기죠. 음, 네, 이렇듯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는 듯한 이런 선율이 나오고 다시 처음 부분을 재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은 실제로 장례식에서 많이 연주가 된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사악장은 길이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악장이고 상당히 기교적으로도 어려운데요. 이 사악장 프레스토는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세대단음표로 양선이 아무런 화성이 없이 동일한 음을 유니즌으로 연주하면서 이게 지금 소나타인가 에튜드인가 의문을 남깁니다. 아, 이에 대해서 슈만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수수께끼 같은 악장이라고 말을 했고,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스타인은 교회 묘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밤바람에 윙윙 되는 소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곡 중에서 잠시 후 3악장과 4악장을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음악을 들을 때 설명해 준 걸 떠올리면서 음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